지금부터는 법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은 살짝 지금 늦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매불쇼에서 모셨던 분인데요. 김필성 변호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매불쇼는 뭐 솔직히 잘 안 보신다고 봐야겠죠. 갑자기 아니 뭐 네. 네. 제가 뭐라고 드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내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해요? 누구 저요? 네. 저 원래 시사 프로그램을 잘 안 봅니다. 어.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위증하지 마시고. 예. 미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를 저 주로 보는 유튜브들이 걸그룹 유튜브 이런 걸 주로 봐요. 요즘 K-팝, 예. K 아이돌. 지금 문화에 좀 관심이 왜 많아요. 그래요? 예. 아니 어른이 그거 되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어른이니까 보는 거죠. 네.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뭐 좀 덕질 네. 좀 하고 그러세요? 아니 뭐 덕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좋아한다는 건 너무 티내지 마세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예. 제일 그럼 좋아하는 걸로 그럼 누구예요? 아니 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고 지금 지금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지금 제 태블릿 배경은 장원영님. 참 진짜. 근데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오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야. 분위기가 위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사실만. 너무 사실대로 예. 얘기했네. 장원영이 웬 말입니까? 변호사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예. 요새 무슨 사건이 안 들어와요? 좋아하실 수 있죠. 아니 무슨 취향이니까요. 예. 그래요. 존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 보세요. 위원장님 늦게 오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잖아.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3시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런가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법사위원장님은 쉴 때 네. 뭐 예를 들면 여가를 네.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네.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런 저요?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네. 네. 쉴 때요? 예, 그 쉴 때 뭐 하시는지. 제가 밝잖아요. 예, 밝아 에너지가 예, 높으시고. 저는 TV도 잘 보고요. 오. 예,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참 좋은 게 지역의 시장 다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가격 좋고 물건 좋은데 물건도 사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제가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 좋아해주면 그것으로 되게 행복하고요. 행복해. 와,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한테는. 아주 행복합니다. 와. 제가 지역 어른에게 한 번 인사하고 한 번 안아드리면 집에 가셔서 서영교가 날 안아주고 가네. 이게 소문이 쫙 돌고. 네. 그래서 저는 높은 사람이 지역 주민에게 잘하는 거는 모두 다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근데 그게 저에게 10배의 효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이 영화도 많이 보고요.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는 네. 정치인은 타고나는 것 같다는 느낌 좀 있거든요. 그쵸. 뭐냐면 그럴 때 우리 시민분들이 나에게 응원해 줄 때 그때 힘이 난다. 내가 정치했는데 이걸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힘이 난다. 행복하다. 그러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럼요. 난 이게 최고의 네. 뭐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요. 뭘요? 출마할까봐. 그 국회의원에 행복을. 도전할까 그 행복을 근데 알죠. 다 그렇지 않아요. 예, 다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네. 국민은 제가 하나를 드리면 10개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그냥 권한 있는 예, 사람, 예. 권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예. 잘해야 합니다. 아니 약간 뭐 그런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이 네. 좀 있었는데 권한 있는 그렇죠, 사람, 권한. 네. 이렇게. 아니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 그렇지.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국민께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하늘처럼 예, 모셔야죠. 그 부분은 네. 예, 하늘처럼.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하늘이고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밑. 네. 예. 그런 이제 권한을 여러분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요걸로 예. 이제 제가 선거로. 또 예, 고맙습니다. 요거는 조금 네. 아, 예, 그 뭐가 좀 있었어요, 네. 이 시간에.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두 분 이제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법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등 군 지휘관 1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1심 선고였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현태 707 전 특임단장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역시 법정 구속됐고요.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은 징역 7년, 정성욱 정보사 이사업단장은 징역 7년이었고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하고요.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있는데 어제 그 선고 당시의 영상을 짧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피고인 김현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테러 작전 등에 담당하는 특수전 부대인 707 특임단의 지휘관으로서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의사당 진입으로 진입시킨 후 현장에서 국회 봉쇄들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하게 하였고 각 층을 이동하면서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함은 물론 분전함에서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비상계엄은 정당하였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에 명령하였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한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일어나세요. 주문. 피고인 김대우를 징역 5년, 피고인 이상현을 징역 10년, 피고인 김현태를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규 징역 7년, 피고인 정성우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 아,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좀 약하게 좀 한 거 아닌가? 일단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내란에 있어서 실제로 병력을 움직이고 내란 실행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하게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징역 12년이면 사실 예를 들어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진짜 12년 죄질이 안 좋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좀 아마 저기 제가 봐서는 그 5.18 판결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18 전두환 관련해요. 전두환 노태우 관련해서 이게 그 전두환 노태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최고형이 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례가 안 좋게 남은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러 번 얘기가 있었지만 내란이 형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거든요. 내란하고 위반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데 보통 그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살인이에요. 근데 사람을 뭐 한두 명 죽이면 이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람 한두 명을 우발적으로 또는 뭐 우발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죽인 거보다 이게 비교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뭐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냥 살인이냐 아니면 강간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다가 죽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강간 살인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 비해서 내란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선례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뭘 고려했는지는 짐작은 가는데 전반적으로 양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니 근데 그 선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박살냈던 우리 판결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래로부터의 그거는 그렇죠. 내란이었고 이거 위로부터의 내란. 이거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나라 네. 법원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소극적이고 몸을 사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역사적 단죄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후에 민주주의가 그 문제없이 작동하기 위해서 네. 이게 중요한 그런 중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네. 그 군이 그러면 그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란 세력이 붙을 그렇지.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런 그렇죠. 판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12년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실탄을 갖고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갔잖아. 그렇죠. 거기 단전까지 행했잖아 내란을. 그러니까 707이잖아요. 예. 707이 우리나라 다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고 그렇습니다. 대테러 부대, 대테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대테러하고 뭐 이런 인질 구출하고 이런 최정예 병력을 이걸 국회의원이 있는 곳을 국회의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야 진짜. 국민 세금으로 양성한 부대가.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치고는 우리 변호사님도 너무 목소리가 소극적이야. 아니, 제가 뭐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도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란 이게 사실 이런 사건들은 뭐 결국은 사법적 판단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법부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그 공화국 대한민국이란 공화국 내에서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이 과연 그런 확실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부의 부로서 적극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대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간 보고 쉽게 하면 이렇게 네. 눈치 보고 하는 것들이 결국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이 요거는 좀 한번 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적을 해야죠. 저희가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강력한 형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이에 이런 판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좀 더 강력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란 그리고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 이런 것들은 이제 내란이 붙어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소되고 하는 게 뭐 직권남용도 있고 위증도 있고 근데 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직권남용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내란을 숨기기 위해 위증을 하고 그렇지. 너가 낫다. 내란을 위해서 거짓말을 직권남용을 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같은 직권남용 뭐 위증이어도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얘가 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얘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긴 해요.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하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제 내란에 대한 법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요. 네. 뭐 내란이 기본적으로 폭동을 본질로 하거든요. 내란의 폭동에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 그리고 폭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폭동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폭동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렇죠. 그런 이제 양형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중하게 고려될 사항이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아요. 반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소극적. 저 좋게 아니 봤는데 우리가 변호사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부터 사실 흔들렸었거든요. 예, 맞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외부에서 정의롭게 꾸렸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위헌이니 뭐니 맞아요. 온갖 얘기가 있으면서 난리 쳤잖아. 약간 타협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맞아요. 내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졌고 예. 이러면서 지금 말씀처럼 양형 처벌이 약하게 나왔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끊임없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인데 대법원장부터 대법원부터 내란에 가담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한 중심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로 가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자체가 약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좀 근본적인 또 문제 지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만들 때도 막 난리를 쳐가지고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흔들었던 애들이 거 봐라. 공수처 있어서 이게 뭐냐. 능력도 없고 막 이런 결과적으로 또 걔네들에게 빌미를 줘버려.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야. 이 흔드는 애들이 거 봐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국민 믿고 밀고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 뭐지 공수처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희 그 국정감사에 오셔서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고 그때 관본권 띠지일 때도 그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지적해주고 하셨는데도 예. 그 안에서 흐지부지 되고 맞아 그것도. 사실은 관본권 띠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맞아. 숨기고 훼손했으니까 없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 안에서 흐지부지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검찰은 검찰대로 예. 법원은 법원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무마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그때 변호사님이 아주 저 잘 진짜 지적해 주셨었죠. 너무 예. 푹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저 변호사님한테. 부끄럽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때 잘 제기해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네. 저희가 너무 김경호 변호사님 너무 목소리에 익숙해졌나? 익숙해져가지고 김경호 변호사한테 너무 그런 익숙해졌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아니, 예,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법사위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조희대 건방진 대법관 재청 문제. 요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뭐 나왔어? 네. 뭐예요? 지금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손봉기는 다시 재청을 하고 김성수 후보만 국회에 지금 제출한 걸로. 네. 손봉기 대법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한 명만. 네. 손봉기 후보자는 임명안을 제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지금 2시에 나왔습니다. 네. 2시에. 그렇습니까? 여기 하고 계셔갖고 못 보셨군요. 네네네. 예, 저희는 2시에 듣고 그렇게 왔고요. 예,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에서 체크했는데요. 그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합니다. 손봉기에 대해서 충분히 청와대와 협의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협의했다. 손봉기란 이름으로 협의했냐? 했더니 아니 그 이름은 빼고. 그럼 협의한 게 아니죠. 손봉기는 언제 협의했냐? 당일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날 바로 서면 제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민주권정부를 패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통보하는 아주 오만한 그런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인 것이고 그것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김성수 후보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협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갖고 그럼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말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이쪽 손봉기는 왜 안 했어? 예, 노태학 후임은 왜 제대로 안 왜 안 했냐?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못했다고 사실 고백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걸 패싱하고 통보한 사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고민한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도 충분히 고민했겠지만 네. 저희가 입장을 일찌감치 냈습니다. 네네. 이 손봉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청하라. 반려해야 한다. 재제청을 요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국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재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근데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 조희대가 네. 추천위를 자, 그건 다시 꾸려야 제가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일찌감치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법사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곽수산 얘기했어요. 지금. 네.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묘하게 그런 거를 흘린 거죠. 흘렸어. 묘하게 그런 걸 흘려가지고 대법관 자리가 노태학 대법관 자리가 비었어요. 네. 비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노태학 대법관 자리에 대법관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일찌감치 1월에 꾸렸어요. 그렇지. 후보들을 4명 뽑았어요. 그러면 청와대하고 협상해서 합의해서 청와대하고 같이 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제청을 하는 것은 그 좋은 후보들을 청와대와 같이 해서 대법관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넘겼어. 그렇다면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그때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후보를 4명을 올리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하는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런데 패싱하고 물 먹어라 그러고 해놓고 다시 후보 추천위원을 끓인다. 그건 있을 아니지.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조이드가 제일 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건 조이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법원 조직법에 제청을 한다는 의미는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제청하라는 거지. 네. 비었는데 마음 안 맞으면 아무나 제청하고 또 꾸려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 그래서 법원 조직법 41조 2에 제청할 때는 추천위원을 꾸린다고 되어 있지만 41조 2의 7항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존중해야 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로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나머지 3명 중에 청와대와 협의해서 제청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조희대가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이대가 그렇게 해야죠. 안 네. 하고 남을 사람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네. 미치겠어요. 의심이 네. 자꾸 많아져가지고. 의심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거 네. 보면 안 하고도 충분히 남을 미치겠어요. 사람이다. 저도 제 자신이 싫은데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래서 국민들께 이거는 조이대가 일부러 그런 식의 제청을 한 겁니다. 청와대랑은 협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께 다시 한 번 더 알려나가면서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으면 나머지 있는 3사람 중에 그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많이 알려야 알려나가고요. 되고. 그리고 이제 조이대는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고심에 들어가겠죠. 예, 우선 공은 조이대 쪽으로 넘겼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래서 8월 31일에 조이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국회에 불러서 도대체 왜 그런 거지요? 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침해하더니 이제 이런 식의 제청을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라고 저희들이 우선 8월 31일에 증인으로 네.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제청할 수 있도록 계속 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는 네.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 추천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탄핵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기준점들.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너가 재제청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뭘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가야 조이대가 아주 뜨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조이대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우리가 불안해. 생각하는 것으로 걱정이 있는 불안해,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양날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 3명 중에 제청해야지 된다. 남은 후보 3명 중에 네.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행정과 관련한 법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소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법을 바꿔도 현재 요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게 저희가 한편으로는 법 개정도 가고요. 말씀처럼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 위반과 여러 가지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뭔가 실행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제 혼자는 아니지만 예. 저야 뭐 각오가 벌써 다 되어 있지만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논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 이거 참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이제 좀 언론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윤석열 쿠데타를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거는 이게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기관들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 사이에 그 플레이하는 룰이 깨졌다는 거예요. 맞아. 기본적으로 이게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 룰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어떤 운동 경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룰도 있긴 있지만 그 전에 이 페어 플레이에 대한 그런 그렇죠. 신뢰가 신뢰가 있지. 있고 그다음에 서로 협조와 이런 것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이제 돼 가면서 그런 게 쌓여가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다못해 백태클은 웬만 하지 말고 뭐 몸싸움도 좀 적당히 하고 이런 게 예, 있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은 윤석열의 쿠데타가 그걸 결정적으로 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뭡니까 그 계엄에 관련된 권한을 준 이유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믿고 준 건데 네. 그래가지고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윤석열을 망가뜨렸던 민주주의 시설 기관 간의 불신이 지금 여기서 대법원에서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법만 보면 이래요.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 임명하면 되니까 제청권대로 제청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그렇지, 사람도 그렇게 있거든요. 나와버리지. 단순히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러면 국회는 부동의하면 그만이네. 그러면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일이 안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3부가 서로 협조하고 미리 조율을 하고 해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법엔 그렇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헌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신뢰가 쌓여서 온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조이드가 깬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있을 때는 신뢰가 깨졌을 것에 대한 대응 조치 또는 뭐 이런 예를 들어 제청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대신 제청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걸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이런 게 고민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이 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조이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이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이대가 사실 윤석열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걱정인 게 나는 제일 걱정인 게 조이대가 이번에도 3명 중에 한 사람을 청와대와 협의 없이 또 서면으로 제청하면 와 나는 이거 진짜 견디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그러면 청와대가 그때 또 반려해? 그러면 이게 나라가 뭐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까지 그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제청해서 절차를 밟아 올라온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이 좋아 그러면 나도 임명 안 하려 하면 선례가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대법원 임명 과정이 지금처럼 스무드하게 못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도 뭐 법이 어떤 걸 떠나서 네. 우리가 이거를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조이대하고 싸워야 될 것이냐. 보시면 많겠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조금 너무 들떠가지고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네. 그 국회의원을 네. 높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네, 이건 또 나오셨는데 괜히 또 손해되면 안 되니까 네, 네, 예, 한 네. 말씀 할 기회는 좀 저희가 드리는 게 요게 이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 위원장님에 대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을 주고 선출해 준 자리 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국민께 잘하면 사실 국민은 또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아까 말씀처럼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네. 얘기를 듣고 그러면 행복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아유,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있지 말고 높은 사람 아니고 그럼요. 국민의 녹을 받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국민을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 네.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오히려 자꾸 부딪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법사위에서도 좀 판을 만들어 나가고 네. 지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불안해서. 조이대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아주 초기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그러니까요. 작정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 예, 저희가 어떻든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장원영 씨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